안녕하세요. 삶의 솔루션을 주는 시간여행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나의 도화살은? 먼저 오늘의 스프레드 순서부터 봅시다. 우선 여러 가지 도화 중에 나는 어떤 도화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지, 내가 가진 도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거예요. 다음으로는 나를 싫어하는 타입, 좋아하는 타입을 보고 나서 내 도화와 어울리는 이성은 어떤 사람인지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좋아하게 되고 나의 도화 에너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동이 뭔지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리딩을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의 솔루션도 궁금하시죠? 그럼 카드 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해보죠. 다 누르셨으면 이제 카드 섞어 볼게요. 지금부터 10초를 드릴 테니까 먼저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보세요. 10초 후에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자, 다 고르셨나요? 이제 숫자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르신 숫자 잘 기억하시고요.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보시면 바로가기 시간이 있을 텐데요. 원하시는 카드에 맞는 시간으로 바로가기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님의 도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나는 어떤 도화로 호감을 사게 될까? 입니다. 1번님의 도화는 자신감으로부터 시작되는 도화네요. 자신감이라고 해서 리더십 같은 통솔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신뢰에서 오는 매력을 의미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남들의 눈치 안 보고 자기 확신을 하는 모습이 왠지 멋지고 친해지고 싶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느낌의 도화와 가장 잘 어울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님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외모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자기 확신에 집중을 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이런 도화를 키우기 위해서는 실행력과 약간의 공격성이 동시에 있을 때 가장 빛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스트리머 중에 우악굿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시청자들이 훈수를 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방송에서 훈수하지 말고 니들 인생에 훈수하세요. 이런 멘트를 자주 쓴다는 거죠. 이것처럼 자신감으로부터 시작되는 도화는 적당한 수준의 공격성도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넓은 시야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내 도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1번님에게 호기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카드는 불의 근원을 의미하는데요. 이 타로 카드에서 불은 호기심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1번님을 볼 때 호기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이걸 첫 번째 카드랑 연결해서 해석해 봅시다. 1번님이 자기 확신이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1번님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지? 궁금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확 빠져드는 매력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은은하게 펼쳐지는 매력이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일 때 나에 대한 호기심을 호감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를 싫어하는 사람의 타입에 대해서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내 도화를 싫어하는 사람의 타입은 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1번님을 싫어하겠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밖에 나가면 다칠까봐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몸을 좀 사리는 타입의 사람이 1번님을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못 가진 걸 가진 사람한테는 질투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자신감이 부족하고 몸을 좀 사리는 그런 타입의 사람한테는 굳이 친해지려고 잘 해주거나 먼저 말 걸거나 할 필요는 없다. 억지로 친해지려고 말 많이 걸고 하면 질투심이 자꾸 생겨서 뒷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나랑 잘 안 맞는 타입인갑다 하고 그냥 신경을 끄기만 하면 별일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에 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내 도화에 끌리는 사람의 타입은 입니다. 1번님의 도화에 끌리게 되는 타입은 자신의 강점이 뭔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면 awareness, 각성입니다. 이 각성이 뭡니까? 장점을 발견했을 때 각성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자신의 강점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1번님에게는 끌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강점도 뭔지 대부분 호기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면 배우는 것도 많고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감을 뿜으며 매력을 풍기는 도화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가끔씩만 다가오겠지만 다가오면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공유하고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되어 보세요. 이렇게 행동을 하신다면 1번님의 주변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차곡차곡 모이게 될 겁니다.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와 어울리는 이성은 누구인지 볼까요? 다섯 번째 카드는 내 도화와 어울리는 이성은 입니다. 1번님의 도화는 생각이 많은 이성과 시너지가 뛰어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생각만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생각만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번님처럼 자신감의 도화를 가진 사람들의 옆에 있으면 적당히 생각도 많이 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1번님과 함께 뭔가를 할 때는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완전히 찰떡궁합이라고 해도 될 정도다 이거죠. 만약에 생각이 많아서 실행을 잘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됩니다. 굳이 이래라 저래라 조언할 필요도 없고 그냥 1번님의 분위기에만 익숙해져도 이 사람은 굉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카드에서는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나를 어떤 방식으로 좋아하게 되는지 볼까요? 여섯 번째 카드는 나를 어떤 방식으로 좋아하게 되는가 입니다. 사람들이 1번님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운명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번님의 도화는 남을 이겨서 생기는 자신감도 아니고 누군가를 깔아뭉개서 생기는 자신감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 생기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주파수의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주파수의 자신감은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는 사람이나 전의를 상실한 사람에게 특효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의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1번님과 주파수가 연결되는 순간 순식간에 정신적인 치유가 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런 경험 가끔 하잖아요. 별거 안 하고 그냥 옆에만 있었는데도 고민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이요. 솔직히 이런 경험을 특정 사람에게 자주 느끼게 되면 이성이든 동성이든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여기 있는 6장의 카드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도화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뭘 조심해야 하는지, 뭘 더 해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 에너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동에 대해서 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내 도화 에너지를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행동입니다. 왼쪽 카드는 나의 도화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행동이고 오른쪽 카드는 나의 도화 에너지를 하락시키는 행동입니다. 왼쪽에 있는 나의 도화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행동 카드를 보면 키워드가 마스터입니다. 나 자신이 나의 스승이 되어라 라는 의미인데요. 내가 나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르게 실행하고 경험하고를 반복하면서 현실의 경험치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많은 현실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자신감이라는 건 현실성이 중요하잖아요. 허황된 뜬구름을 잡는 사람은 자신감이 아니라 그냥 도라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도화 에너지를 상승시키려면 현실의 매운맛을 경험하면서 배울수록 더 현실적인 자신감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카드 나의 도화를 하락시키는 행동 카드를 보시면 이 카드는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갑작스럽게 급변한다거나 180도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다던가와 같은 것들을 하면 1번님의 도화 에너지가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자신감은 현실성이 받쳐줄 때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새로운 걸 한다거나 하면 다소 현실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 있는 자신감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내 도화 에너지가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바꾼다거나 하지 말고 차근차근 기반부터 쌓아 나가면서 근본 있는 자신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꼭 마음에 새기면서 영상 마무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오늘 가장 중요한 카드는 맨 마지막에 나왔던 이 2장의 카드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근본 있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도화를 잘 발전시켜 나가길 기도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2번님의 도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나는 어떤 도화로 호감을 사게 될까? 입니다. 2번님의 도화는
강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도화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는 강렬함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이미지인데요. 이것처럼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 강렬한 이미지의 매력을 의미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목표가 명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강렬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빠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이 봤을 때 나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느낌의 도화와 가장 잘 어울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님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도화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모험심과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공존할 때 가장 빛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행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모험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고 나의 강렬함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넓은 시야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내 도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번님과 만날 때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공간에서 공간으로인데요. 이 말은 사람들이 1번님을 만나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 철학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아,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재미도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번님의 인생 철학에 확 빠져드는 사람도 간혹 있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왔던 카드처럼 일과 자기 개발에 강렬하게 에너지를 쏟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인생 철학에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타입에 대해서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내 도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타입은 입니다. 인싸들이 이번님을 싫어하네요. 노는 거 좋아하고 인기 많은 사람들을 인싸라고 하죠. 이 그림을 보시면 춤추면서 주변에 밝은 빛들을 뿜어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것처럼 노는 거 좋아하고 재밌는 분위기를 통해서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이번님을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타입이고 이번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자기 개발형 타입이기 때문에 서로 상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님을 보면 아, 인생 참 재미없게 산다. 일만 하다가 죽을 거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든 사회생활을 하면서든 이런 인기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 놀면 정만 만드는 꼴이 되니까 웬만하면 가지 말고 자신만의 삶을 구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에 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내 도화에 끌리는 사람의 타입은 입니다. 이번님의 도화에 끌리게 되는 타입은 변화와 발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체인지, 그림은 뭔가가 계속 반복적으로 회전하고 있죠. 이 말은 반복적인 변화를 통한 성장을 하는 사람이 이번님의 도화에 끌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나 마인드셋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1번님과 같은 도화를 가진 사람이 함께 있으면 마인드셋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서로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거예요. 이번님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주고 상대방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요.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와 어울리는 이성은 누군지 볼까요? 다섯 번째 카드는 내 도화와 어울리는 이성은 입니다. 이번님의 도화는
매니지먼트에 능한 이성과 에너지가 뛰어납니다. 한국말로 관리라고 하죠. 관리라고 한다면 일과 관련된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인적 관리, 재무 관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그냥 매니지먼트 능력이라고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2번님의 도화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2번님 덕분에 업무가 파이팅 넘치게 돌아갈 수 있고, 2번님은 상대방 덕분에 이런저런 고민 없이 빠르게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윈윈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나를 어떤 방식으로 좋아하게 되는지 볼까요? 여섯 번째 카드는 나를 어떤 방식으로 좋아하게 되는가입니다. 사람들이 2번님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자아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2번님이 풍기는 강렬함, 명확한 방향성 같은 것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방향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파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방향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주파수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2번님과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방향성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뭘 해야 할지 몰랐던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랑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뭐부터 해야 할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험 있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6장의 카드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도화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뭘 조심해야 하는지, 뭘 더 해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 에너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동에 대해서 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내 도화 에너지를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행동입니다. 왼쪽 카드는 나의 도화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행동이고, 오른쪽 카드는 나의 도화 에너지를 하락시키는 행동입니다. 왼쪽에 있는 나의 도화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행동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가 싸움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냥을 하는 야생동물처럼 목표 타겟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해서 주시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기회를 기다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도화 에너지를 상승시키려면 실제 삶에서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더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카드, 나의 도화를 하락시키는 행동 카드를 보시면 척 하지 마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그림을 보면 가면을 갖고 있죠. 가면은 거짓말, 허세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이 말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허세를 부린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하면 도화 에너지가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님의 도화에 끌리게 될 사람들은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능력을 과대 포장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캐치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간 티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도화 에너지가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목표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허례허식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조언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꼭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오늘 가장 중요한 카드는 맨 마지막에 나왔던 이 2장의 카드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솔직한 행동력으로 자신의 도화를 잘 발전시켜 나가길 기도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3번님의 도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나는 어떤 도화로 호감을 사게 될까? 입니다. 3번님의 도화는 상대의 장단점을 잘 찾아냄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도화네요. 장단점을 잘 찾아낸다는 말은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인데요. 상대방과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도움되는 칭찬이나 피드백을 해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매력을 의미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인기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관계를 맺을 때 나한테 도움되는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게 됩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칭찬이나 피드백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 왠지 챙겨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실제로 도움도 되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님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세련되게 칭찬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도화를 키우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볼 수 있으면서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서 뭔가를 꾸준하게 해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내가 논팽이가 아니어야만 말에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넓은 시야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내 도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3번님과 만날 때 뭔가 정리되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컨트롤이고 그림을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죠.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3번님을 만나면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답답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고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한다거나 너무 조언을 주려고 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꼰대가 되거나 왕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자연스러운 선에서 투머치 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지요?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를 싫어하는 사람의 타입에 대해서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내 도화를 싫어하는 사람의 타입은 입니다. 자기를 불신하는 비관적인 사람들이 3번님을 싫어하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높은 이상에 비해서 현실이 시궁창이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3번님의 장점을 찾아내는 도화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장점을 찾고 피드백을 해줘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떠먹여 주는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칭찬이나 피드백 해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맛있는 거 사주거나 낄낄대면서 남들을 비방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님과 같은 칭찬을 잘하는 매력을 가진 사람과는 상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관적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멀리 하셔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에 끌리는 사람의 타입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내 도화에 끌리는 사람의 타입은 입니다. 3번님의 도화에 끌리는 사람들은 참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임신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요. 임신이라는 건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해서 바로 낳는 게 아니라 누구나 10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이것처럼 시간을 두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3번님의 도화에 끌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인내를 하거나 기다릴 때는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할 때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거 뻔히 알지만 오늘 몇천 원 내리면 멘탈이 좀 흔들리잖아요. 이런 상황 외에도 일, 사회생활, 가족관계 등등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이 필요한 일은 언제든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3번님의 칭찬 에너지는 큰 긍정 마인드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와 어울리는 이성은 누군지 볼까요? 다섯 번째 카드는 내 도화와 어울리는 이성은 입니다. 3번님의 도화는 수용적인 마인드를 가진 이성과 시너지가 뛰어납니다. 이 수용적이라는 건 주변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은 웬만해서는 공감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번님과 같은 현실적인 칭찬과 피드백을 잘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공감을 해줘야 할 사람, 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공감에 사용되는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는 남들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 주느라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을 텐데 3번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을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3번님의 입장에서는 더 포용적인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이 된다라는 거죠. 꼭 이런 이성을 만나서 서로의 인간관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네요. 다음 카드에서는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나를 어떤 방식으로 좋아하게 되는지 볼까요? 여섯 번째 카드는 나를 어떤 방식으로 좋아하게 되는가 입니다. 사람들이 3번님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 경험을 하면서 매력을 알아본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번님의 도화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점점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큰 매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알면 알수록 진국인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매력은 인간관계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나 팀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칭찬이나 피드백이라는 매력 자체가 집중하면서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이 6장의 카드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도화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뭘 조심해야 하는지, 뭘 더 배워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 에너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동에 대해서 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내 도화 에너지를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행동입니다. 왼쪽 카드는 나의 도화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행동이고 오른쪽 카드는 나의 도화 에너지를 하락시키는 행동입니다. 왼쪽에 있는 나의 도화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행동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가 힐링인데요. 이 카드가 말하는 힐링은 아플 일을 만들지 않는 게 진정한 힐링이다. 맞는 말이죠. 이걸 3번님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굳이 칭찬하지 않아도 될 일에 칭찬하지 말고 굳이 피드백 안 해도 될 일에 피드백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오지랖 떨다가 마음만 상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말은 아껴야 돼.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나의 도화를 하락시키는 행동 카드인데요. 이 그림에는 부조리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3번님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칭찬이나 피드백을 잘 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조리함 문제에 엮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나쁘게 해석되거나 의도치 않게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경우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냥 의연하게 그런갑다 하면서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생각을 말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카드는 맨 마지막에 나왔던 이 2장의 카드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자신의 도화를 잘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4번님의 도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카드는 나는 어떤 도화로 호감을 사게 될까? 입니다. 4번님의 도화는 색다른 시각으로부터 시작되는 도화네요. 이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는 새로운 시각이고 밑에 있는 땅을 보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매력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창의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4차원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직장이든 친구든 좀 특별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인기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별한 시각을 계획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고 일에 써먹을 수도 있듯이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4번님 또한 이런 느낌의 도화와 가장 잘 어울린다 이겁니다. 이런 형태의 도화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수록 빛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으면 특별한 시각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는 반면에 머릿속이 진공 상태다. 그러면 4차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넓은 시야로 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내 도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4번님과 만나면 복잡한 생각들이 싹 마무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완성인데요. 이 퍼즐의 마지막 피스를 딱 꽂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와, 드디어 다 했다. 이제 좀 치워야지. 이런 생각 안 하나요? 이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4번님을 만나면 마무리하고 싶었던 복잡한 생각들이 싹 정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FM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좀 복잡하고 귀찮은 경우도 많지만 특이한 시각으로 해결책을 찾으면 의외로 쉽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타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를 싫어하는 사람의 타입에 대해서 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내 도화를 싫어하는 사람의 타입은 입니다.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4번님을 싫어하네요. 일할 때 보면 빨리빨리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결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랑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지만 다양한 것을 살펴보고 싶은 사람들은 아직 해결책을 듣고 싶지 않고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결정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4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4번님이 성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4번님의 특별한 생각들을 좀 숨기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에 끌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내 도화에 끌리는 사람의 타입은 입니다. 4번님의 도화에 끌리는 사람들은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보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님 같은 분과 함께 있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와 어울리는 이성은 누구인지 볼까요? 다섯 번째 카드는 내 도화와 어울리는 이성은 입니다. 4번님의 도화는 현실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성과 시너지가 뛰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과 같이 자신만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어울린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4번님의 도화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결실을 만들어내는 사업가의 특성상 특별한 시각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는 매우 중요한 성공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과 관계를 맺게 되면 상대방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좋고 나는 내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윈윈 관계가 된다 이겁니다.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나를 어떤 방식으로 좋아하게 되는지 볼까요? 여섯 번째 카드는 나를 어떤 방식으로 좋아하게 되는가입니다. 사람들이 4번님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을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거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마의 중앙에 제3의 눈이 있습니다. 제3의 눈은 진짜 가치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처럼 4번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주제 이면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찾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도 평소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면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뭔가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6장의 카드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도화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뭘 조심해야 하는지, 뭘 더 해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음 카드에서는 내 도화 에너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동에 대해서 봅시다. 마지막 카드는 내 도화 에너지를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행동입니다. 왼쪽 카드는 내 도화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행동이고 오른쪽 카드는 내 도화 에너지를 하락시키는 행동입니다. 왼쪽에 있는 나의 도화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행동 카드를 보시면 키워드는 타협이고 새끼손가락을 대고 약속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죠. 이 그림은 약속이나 계약과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처럼 계약되지 않았거나 약속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능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도화 에너지를 상승시키려면 우선 많은 지식을 쌓아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특별한 시각이나 아이디어를 얻은 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만 내 능력을 활용해라 라는 거죠.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나의 도화를 하락시키는 행동 카드를 보시면 이 카드는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잠깐만 다른 생각들을 하면 방금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금방 까먹어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갑작스럽게 생각들이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4번님의 도화 에너지는 아무에게나 공짜로 사용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 꼭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영상 마무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타로 리딩 어떠셨나요? 오늘 가장 중요한 카드는 맨 마지막에 나왔던 이 2장의 카드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자신의 도화를 잘 발전시켜 나가길 기도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